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요즘 서울 분양단지가 조금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분양을 논하기 전에 먼저 서울 아파트값 자체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장을 보인 적도 없죠. 그리고 의미 있는 대목은 바로 상급지 하락세보다는 중급지, 그러니까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8월 서울 아파트 중급지 가격은 10억 9,160만 원 수준이죠. 중급지라 해도 서울은 여전히 10억대를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궤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기류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달 중급지 매매 가격은 10억 9,291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미한 하락세처럼 보이지만 이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각 개별 중위지역 아파트 가격은 수억씩 매매가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눈에 많이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의 중급지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아파트는 하락폭이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죠. 노원구 하나, 그랑빌 84제곱은 기존 10억 5천에서 8억 5천까지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도봉구 창동 동아 아파트 84제곱 10억에서 2억 8천 떨어진 7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 수치만 보면 간의 기별도 안 갈 것 같은 하락 수치인 듯 보이지만 각 개별로 열고 들어가 보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하락폭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서울 중급지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20년 9월 이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 중급지는 집값이라는 견고한 벨트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값이라는 맷집이 좋은 편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건 전체 평균치를 대표하는 중급지이기 때문에 향후 집값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상급지가 휘청거리거나 서울 외곽지역 혹은 수도권 외곽지역의 하급지가 한 번에 단가가 훅 떨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 언제든 볼 수 있는 현상이었죠. 뭔가 단기적인 변화라는 요소가 끼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급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어느 정도 부동산 환경이 바뀌어도 완충 역할을 해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급지나 하급지의 급격한 변화에 잘 휘둘리지 않는 내구성이 탄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지금의 하락장은 서울 중급지도 피해가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북구 쪽의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보자면 0.16% 정도 떨어진 수준이고요. 강남구에서 하락한 수치 0.12%보다는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비단 서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도 동반 하락세입니다. 지난달 5억 1,427만 원에서 이번 달 5억 66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06% 떨어졌죠. 지방 쪽으로는 하락세가 파장처럼 더 커져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에서 조짐을 보이던 하락세가 경기, 수도권, 서울 쪽으로 포위하듯이 하락의 파장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근간을 이루는 중급지의 가격을 뒤흔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중급지가 하락한다는 건 부동산 심리가 더 이상 정도를 넘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선 완전히 매몰차게 돌아서는 양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대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구축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니 관망하면서 가장 저점까지 떨어지는 순간까지 포착을 하겠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4차례 연속 인상이 되니 대출 문제가 가장 목에 걸리는 가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니, 자금 문제가 제일 큰 당면가지로 다가왔으니 중급지 아파트도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급지의 하락은 곧 고분양가를 던지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매몰찬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제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던 두 곳이 있었습니다. 천왕역 모아일가 특별공급 성적도 좋지 않았는데 예상대로 1순위는 그대로 그 분위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단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죠. 여기 보나마나 미달 날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소형 평수를 제외한 11억에 가까운 분양가로 승부수. 이건 승부수가 아니라 명백한 패착인데 그냥 미스가 나버렸죠. 아마도 무순위 집중으로 한동안 미아가 될 가능성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남구류역 센타시아. 여기도 1순위 성적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미달되는 곳이 보이고 여전히 적정 배수 인원을 모집하지 못해서 청약 접수 중에 있습니다.
6, 7타입 분양가를 8억 가까이 던졌었죠. 근데 던지면 뭐해? 포볼로 주자가 나가는데 득점을 해야 하는데 실점하기 딱이죠. 이렇게 서울 분양은 현 상황에선 참패 수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분양가가 서울 중급지를 훌쩍 뛰어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대부분 청약자들의 마음은 상급지, 하급지 똘똘 말아서 중급지 평균 가액이 머리에 박혀있을 겁니다. 신축 아파트는 대략 아무리 분양가가 높게 나와도 8억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금단의 기준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동산 심리입니다. 가격 적정선에 딱 붙어서 그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거죠. 특히 자금 문제에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분양에는 손도 대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대신 아주 의미 있는 분양에 어느 정도 해법을 주는 것 같죠. 바로 오산세교 칸타빌 더 퍼스트입니다. 여기는 공공택지지구 84제곱이 4억대 수준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특별공급 분위기와는 달리 1순위는 사뭇 달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4A는 배수 인원을 채우지 못했지만 83B는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됐죠. 기타 지역은 꽤 높은 경쟁률도 보였습니다. 결국 공공택지지구의 저렴한 분양가가 가장 어필이 되는 부분이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서울 중급지 아파트 가격마저도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건 그만큼 자금 동원의 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심리가 분양시장 전반에도 완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2.5%에서 연말까지 3.0%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고착이 될 겁니다. 내년 하반기 즈음에서야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적인 집값 하락세는 더욱더 자금 문제와 결부돼서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이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 즈음에는 어느 정도 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동안 뜬구름 잡는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마도 실질적인 공급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면서 내년 즈음에는 죽어있던 부동산 심리가 약간은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현 상황에서 서울 중급지라도 무턱대고 진입하지 마시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저점을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서울 분양 드디어 터질 게 터졌네요. 서울 중급지 아파트 단가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탄해 보이던 노도강도 우수수, 그만큼 매수 심리가 자금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서울 분양도 분양가의 생가에 따라서 향후 완판의 정도가 달라질 정도죠. 이런 날도 옵니다. 불패 서울 분양이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내 집으로 가는 길,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셔야 할 때입니다. 늘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